네, 반갑습니다. 김일동 작가입니다. 아까 박세진 작가님 먼저 강연해 주셨는데 슈퍼레어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슈퍼레어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사이트예요. 엄격한 심사가 있어서 한국 작가분들이 그렇게 진출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또 오는 게 지금 NFT 시대인 것 같고요. 저는 저도 기성미술 제도권에서 활동했던 작가인데 한 10년 이상 또 계속 디지털로 작업을 해왔어요. 디지털로 작업을 해오다가 NFT 시대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맞은 작가입니다. 네, 그러면 NFT 시대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정한 소셜 아트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작품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아트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도 NFT 시대에 와서 뭐 빗썸이나 메타 갤럭시 하나, 업비트 아니면 뭐 또 카카오에서 하는 클립 드랍스 이런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NFT 전에는 미술관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동양화를 전공했습니다. 넘어가고 이게 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초인가 중순쯤에 그냥 NFT라는 단어가 하도 유행이 되니까 그냥 오픈시 한번 올려봤어요. 올려봤는데 이게 조금 지나버리니까 1리더에 팔리더라고요. 환산해 보니까 늦게 알고 그것을 좀 환산을 늦게 해서 받았거든요. 한 500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팔렸는데, 이게 팔렸다는 기쁨보다 이게 이런 디지털 파일을 이게 누가 사갈까, 이런 좀 새로운 이게 좀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실제로 열렸구나를 체감하게 됐고, 거기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소셜 아트의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KBS 20세기 복수사 이런 게 왜 뜨냐면, 예전에는 영상 같은 걸 만들려면 전문가들, 방송 전문가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전문 배우들이나 기관에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유튜브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유튜브 잘하면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걸 왜 유튜브를 보여드리냐면요, 미술이라는 것도 기존의 미술관이나 어떤 제도권에 있는 갤러리 아니면 여기 보면 전문 대생 교육을 받거나 이제 학교 같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NFT 시대가 생겨나면서 그런 갤러리나 제도권의 심사 없이 누구나 작품을 발행할 수 있고, 그게 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이 온 거죠. 이게 NFT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사례들 좀 모아봤는데, 뭐 미국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견눈지라는 클로이라는 동영상은 뭐 8,7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고, 또 벤자민 야메드라는 영국의 소년이 또 NFT로 그림을 그렸는데 4억씩 막 받고, 오른쪽 사례, 맨 오른쪽 사례는 NFT는 아닌데 저게 이제 맥도날드에서 튀겨진 맥너겟이 어몽어스라는 게임 캐릭터와 닮아가지고 저게 또한 1억 정도에 낙찰됐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매체와 같이 뭔가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의 뭐 작품이나 동영상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도지코인 시바 뭐 45억에 낙찰됐는데 이번 사례도 그렇고, 어떤 감독은 뭐 방귀소리도 50만 원에 팔았어요, 미국에. 이것들은 하도 NFT 시대에 이제 이슈가 되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반가운 게 전라도의 군산에서 한 아트티프라는 중학생 소년이 오픈시에 작품을 올렸는데 1,200만 원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이게 너무 기뻐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미술관에서 활동하고 제도권의 심사나 뭐 그런데 이제 부합될 수 있어서 제가 타이틀을 걸고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이런 소셜 스타들이 탄생하면서 갸우뚱거려지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저 또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약간 긴장감도 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물론 이 커뮤니티라는 것도 기존의 미술관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아닌 비제도권에서 자체적으로 그래픽을 다루던 엔지니어들이 만든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처음에 작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빌라전이라고 해가지고 이태원 일대에서도 하고 뭐 인사동에서 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에 있는 갤러리에서도 해갖고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작가들은
전부 다 그 제도권이 아닌 어떤 자율적인 자생에 의해서 탄생한 작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가들이 왜 경쟁력을 갖추게 됐나? NFT 시대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바로 그게 고유성과 특별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NFT가 이렇게 웹상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뭔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똑같은 예를 들어 기성품 컵이 있잖아요. 그게 10개, 100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그린 그림, 나만의 생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나 내가 찍은 동영상이나 내가 쓴 글 한 줄에는 자기만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고유성과 특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값어치를 가져질 수 있고 그게 대중의 공감성을 얻었을 때 또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말에 대해서 이거 NFT 그림은 아닌데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고흐 그림인데 고흐의 그림에는 특별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고흐가 길을 자르면서까지 고뇌했던 그런 고흐만의 스토리, 남들과 구별되는 다른 특별성이 있고 그리고 고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흐만이 그릴 수 있는 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인이 있고 이런 본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창작해낸 산물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특별성, 고유성을 만들려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NFT 시대가 돼서 더 가치를 바라게 되고 표면적으로 더 드러나는 시대가 왔고 아까 말한 대로 소셜 아트의 시대가 찾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존재했는지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사례를. 이게 이제 남산의 자물쇠인데 이거 뭐 자물쇠를 여기다 걸으라고 아무도 지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왜 것인지 알 거예요. 여기 자물쇠를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뭐 우리 연인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저 안에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NFT도 그렇습니다. NFT가 가진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대체 불가를 형성시키는 IT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적 이면을 보기 전에 NFT라는 그 하나의 생성된 코드에서 나오는 그것을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열쇠도 굳이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보안을 위한 도구인데 저 속에 우리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상징을 하면서 값어치가 저 열쇠는 이제 그 연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소중한 열쇠가 된 거죠.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비플의 그림이나 아니면 아까 나온 그 소셜 아트에 의해서 나온 NFT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 속에는 그 작품만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성과 특별성이 담긴 그 사람들 각각의 값어치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또 다른 거하고 대처할 수 없게 그래야지 유일한 존재가 되고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요. 마치 저 열쇠가 그 연인들한테 소중한 거하고 똑같은 이유가 되겠죠. 이런 습성들은 인간이 계속해서 행해왔던 거고 뭐 예를 들어 임진강변 철책에 뭐 리본 달아놨잖아요. 그거 뭐 통일을 염원을 기원하고 베를린 장벽 조각도 뜯어서 팔고 이러더라고요. 그 속에는 전부 다 어떤 관점이나 인식이 들어있거든요. NFT 시대가 와서 이것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이 고유성이 누구나 드러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플의 그림도 뭐 따지자면 여기는 비플이 세상을 풍자하는 어떤 매스컴, 피카츄 같은 이런 캐릭터나 대중 매스컴을 비판하는 이런 비플만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특별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구별되는. 그리고 비플의 필력으로 표현하는 고유성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NFT가 계속 가치를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NFT라는 IT 기술이 등장하면서 비플이 또 주목을 받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고유성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예술품, 디지털 예술품 물론이고 음악이나 밈, 짤방, 아까 클로이처럼 사진, 문학, 글 등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산물이면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모든 산물에서 그런 걸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언급한 것 말고도 앞으로 세상이 계속 NFT를 주목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산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갑자기 커피를 그려보세요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어요.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요. 특별성, 고유성, 뭐 화가들 얘기 나오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멀어질까 봐 여러분들이 특별성,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일게요. 자, 커피를 그려보라고 하고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종이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보통 제가 이 실험을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했거든요. 했는데 보통 커피를 그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그려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커피죠. 커피잔에 담긴 커피,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 커피. 이것을 아마 어떤 가게 입구에다가 이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 그림을 아무런 부연 설명 없어도 그냥 이 가게는 커피 파는 가게구나 다 알게 돼요. 통상적으로 뭐 이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왜냐하면 누구나 소통되고 공감성을 갖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는 누구나 알지만 특별성, 고유성은 조금 약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행복한 커피를 그려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지금 한번 행복한 커피 그려보세요. 한번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커피는 뭘까? 제가 그러니까 테스트한 분들 몇 개를 가졌는데 누구는 이런 커피를 그렸어요. 뭘까요 이거? 이게 모를 수도 있어. 커피가 뭐 물을 흘리는 거, 땀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한 대학교에서 제가 이거를 테스트했는데 자기가 입시 시험을 볼 때 하도 이제 고생을 하고 노력하고 밤도 새면서 커피를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가 땀을 흘리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모였던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박수를 받았어요. 왜? 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고생해갖고 여러분들과 여기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특별성, 고유성이 담긴 이 커피는 거기 있는 집단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은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전문직 남자가 그렸네요. 그냥 커피콩인데 이게 뭘까? 제가 물어봤는데 커피콩이 자연 그대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행복한 커피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설명이 없어도 알 거는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연인과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먹는 커피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자, 이렇듯 특별성, 고유성이 담긴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생각이 많아서 난해해서 이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집단에서 어떤 공감대를 얻었을 경우 이렇게 가치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NFT도 예술 작품과 기본적으로 본질적 스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특별성, 고유성이 담긴 것들이 필요하고 이 중심이 바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발생하는 거고 이 중심의 이야기가 대중들과 이런 공감대와 소통을 얻었을 때 NFT 가치는 더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NFT도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그림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다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걸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이 클로이 견눈자란 클로이도 저거 디즈니랜드 가겠다고 해서 뭐 깜짝 놀라다가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인데 저것도 디즈니랜드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거고 저 밈을 보면서 저 벤야민 야메드가 그린 고래 그림도 클립토 펑크라는 아트가 NFT 시대로부터 각광을 받아야 됐는데 거기 좀 오마주된 작품이에요.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된 거죠. 마치 아까 커피의 이야기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갖듯이. 그리고 저 어몽어스의 맥너겟도 그 게임 캐릭터를 좋아하는 어몽어스 캐릭터하고 닮았거든요. 그 맥너겟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제 공감대를 얻게 된 거고 비플의 그림이나 저 아트티프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공감대를 받게 되면서 자신만의 고유성, 특별성의 가치를 발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나 고유성, 특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거는 단편적인 커피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느낌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그 순간부터 남들과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스토리와 자기만의 특별한 고유성을 갖게 될 거고 그게 또 NFT 시대에 이제 발매가 쉬워졌잖아요. 제도권이 아닌 발매됐을 때 사람들의 공감을 샀을 때 그 NFT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흐 그림도 살아생전에는 뭐 잘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숨겨진 것들이 많은데 자, NFT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숨겨진 값어치나 고유성들이 그전 세상보다 훨씬 더 드러나기 쉬운 세상으로 지금 한 단계 더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주인공은 저 같은 아티스트일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